흉노 2편 한무제의 대반격에 이어 흉노의 대분열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흉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무제는 과감히 전쟁을 치르고 흉노의 힘을 약화시키지만 40여 년간 계속된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흉노 공포증에 시달렸던 중원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족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한무제가 기원전 87년에 숨을 거두고 소제가 황제에 등극합니다. 두 나라는 일시적으로 화친 관계를 맺지만 일찍이 묵돌 선우와 한고조 유방이 맺은 화친 관계의 내용과는 달리 흉노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 흉노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한나라 조공이 없어진 데다 서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들면서 흉노는 제국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서서히 각 부족 간의 분열 조짐이 일어나면서 흉노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6대 오유선우가 재위 10여 년 만에 죽고 아들이 다시 선우로 즉위하지만 불행하게도 수대에 걸쳐 선우들이 일찍 세상을 뜨게 되면서 흉노의 장자상속의 전통이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선우라고 칭하는 자들이 난립하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동부 지역의 귀족들이 호한야란 인물을 새로운 선우로 추대하며 기존의 세력들과 대립합니다. 발빠른 호한야가 잽싸게 난립한 선우 후보자들을 제압하고 선우 자리에 오르지만 좌연왕이었던 호한야의 형 질지 역시 스스로를 선우라 칭하고 나서면서 흉노는 그만 둘로 갈라져 대립하게 됩니다. 기원전 57년경 흉노 제국 제1차 대분열로 형 질지가 이끄는 서흉노와 동생 호한야의 동흉노는 서로 격돌합니다. 처음에는 호한야가 주도권을 잡은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질지가 서쪽 지역의 세력들을 규합해 반격을 가하면서 호한야는 대패하고 수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호한야는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한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아들인 우현왕에게 한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오너라 하고 명합니다. 한나라에선 뜻밖의 호한야의 군사 요청으로 황급히 긴급 회의가 열리는데요. 조정에서는 흉노의 분열 조짐을 눈치채고 호한야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를 선우 자리에 올려 한나라가 흉노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이었죠. 한나라는 바로 원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호한야에게 먼저 조정에 입조해 황제를 아련하도록 요구합니다. 호한야는 한나라 조정에 입조하고 한나라의 황제 선제는 극진하게 객신의 예우로 대접하며 호한야 선우는 짐을 배할할 때 신하라고 칭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이는 160년 이상 계속되었던 흉노와 한왕조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대사건이었고 한나라와 동윤노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호한야는 모두 세 차례나 황제를 아련하게 되고 그때마다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특히 세 번째 방문에서는 황제의 후궁들을 호한야에게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흉노로 시집간 5명의 후궁 중 절세미녀로 알려진 왕소군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 하여 화친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특별 대우는 흉노를 통제하려는 노림수였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때부터 선우나 왕들의 아들들이 한나라의 볼모로 보내지기 시작했고 이런 결정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형인 질지에게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호한야가 한에 굴복하여 제국 전체를 욕보였다 라며 한나라에 복종하는 호한야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이 한나라와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자신도 상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화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신을 보내는데요. 호한야와는 다르게 한나라와의 대등한 관계로 화친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나라는 신하의 예를 갖춘 호한야를 지원합니다. 화친 외교에 실패한 서흉노는 한 동흉노의 연합군과 여러 번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계속되는 패배로 쇠약해지고 결국 한나라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질지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남아있던 여러 부족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기원전 36년경 서흉노는 멸망하고 동흉노가 흉노를 통일합니다. 통일된 흉노와 한나라와의 평화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흉노는 호한야 선우를 중심으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한나라 역시 호한야가 다시 선우 자리에 오르면서 계획한 대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사이의 우호 관계는 불과 60년이 채 못되어 무너지고 마는데요. 서기 8년
한나라 황실의 외척 세력인 왕망이 구테타를 일으켜 황제를 죽이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200여 년간 이어져 오던 한나라는 멸망하고 왕망은 신나라를 세워 황제에 오릅니다. 황제에 등극한 왕망은 신나라 외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 오랑캐다. 오랑캐들은 모두 신나라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선포하며 가장 먼저 흉노나 선비 등의 주변 민족의 대외관계를 초강경책으로 바꿔버립니다. 군사나 외교적인 강경책뿐만 아니라 중화사상에 입각해 주변 나라의 이름이나 지도자의 이름도 마음대로 격화시켜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고구려를 하구려라 바꾸고 고구려 왕의 칭호를 모멸적인 명칭인 하구려후로 낮추어 부르게 해서 고구려와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민족들의 반발과 관계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왕망은 오한을 선동하여 흉노에 내는 세금 공납을 거부하게 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전한이 채택했던 흉노에 대한 특별 대우를 완전 폐지하고 흉노의 땅을 새로운 하나의 주로 편입해버리는 강경책을 쓰면서 급기야 장안의 볼모로 와있던 선우의 아들들마저 참살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왕망의 강경책으로 자극을 받은 흉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군. 신나라와의 화치는 없다. 라며 신나라의 북변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왕망은 급히 20만 대군을 모아 흉노를 치려고 했으나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신왕조의 멸망을 앞당기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왕망의 이러한 고압 정책은 한때 흉노의 반기를 들었던 오한과 선비도 등을 돌리게 해 반대로 흉노의 진영에 항복해버리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신나라는 세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전쟁의 실패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각 지역에서 반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중원의 군웅들이 들고 일어나 전국은 군웅할거 시대로 빠져들고 황제 왕망도 부하의 배반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신나라는 15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멸망합니다. 서기 25년 신나라 말기에 혼란을 통일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한의 뒤를 이어서 후한을 선포하고 초기 황제에 오르는 광무제 유수였습니다. 이때 흉노는 중원의 정권 교체기에 혼란한 틈을 타서 후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에 광무제는 후한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흉노를 토벌할 군사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친을 통해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흉노가 변경 지역을 계속 공격을 한다면 후한 역시 군사로 막겠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방어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양국 관계가 수십 년간 계속되던 와중에 서기 48년경 흉노는 또다시 내분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흉노 2차 대분열입니다. 이 당시 몽골 고원을 덮쳤던 극심한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이목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복속되어 있던 오한, 선비 등의 여러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란은 흉노의 정권을 뿌리째 흔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선우자리 계승 문제로 이중고를 겪으며 흉노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1차 대흉노 분열을 통일한 호한야 선우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중 한 명이 전한에서 시집온 절세미녀 왕소근이었죠. 호한야 선우는 나의 뒤를 이을 선우는 두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차례로 선우자리를 계승하게 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에 따라 먼저 호도이가 선우의 자리에 올라 무려 28여년간 통치했고 다음 차례는 자신의 이복동생이자 왕소근의 아들인 지하사에게 선우 자리가 돌아가야 했죠. 그러나 호도의 선우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동생을 살해해서 맏아들인 오달제후를 후계자로 지명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70년 이상 지속이 되던 형제 계승의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다시 흉노 내분을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호도의 선우의 조카이자 서역을 통치하던 일추광비가 반대하며 다음 선우의 자격은 최고 연장자인 나에게 있다 라고 주장하며 걷잡을 수 없는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호도의 선우의 부하들이 비를 제거할 것을 진언하고 군사를 보내어 일추광비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추광비는 위기감을 느끼고 휘하에 있던 병사 4만을 이끌고 후한에 투항해버립니다. 투항한 일추광비는 나의 조부인 호한야가 일찍이 한나라에게 신하로 칭하며 분열된 흉노를 통일했듯이
나 역시 조부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며 스스로를 호아냐 선우라 칭하며 흉노의 지도를 후한에 갖다 바칩니다. 후한의 황제는 기뻐하며 호아냐 일행을 지금의 내몽골 지구와 화북의 일부에 거주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리하여 흉노는 고비사막 북방을 장악한 호도이 선우의 북흉노와 후한의 세력하에 들어간 호아냐 선우의 남흉노로 분열됩니다. 얼마 후 호도이 선우가 죽자 오달 제후가 뒤를 잇고 또다시 그 뒤를 포노가 선우를 잇습니다. 포노는 선우에 오르자마자 남흉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남흉노는 북흉노에 계속되는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한 해 신하임을 자칭하며 국경 안에 들어가 곡물과 볼모를 보내어 생활하면서 후한의 지원을 받습니다. 후한은 남흉노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며 속국의 형태로 함께 공존하는데요. 후한의 영내에서 남흉노는 고비사막 북방의 북흉노와 계속해서 대립합니다. 남흉노는 후한의 지원에 힘입어 북흉노를 정복하고 고비사막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북흉노의 세력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후한과의 대립은 격해져만 갑니다. 후한은 초기에 흉노의 내전을 지켜보기만 했지만 서서히 국력을 회복해 나가면서 북흉노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선 북흉노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로 치는 이른바 이의제의 전술을 먼저 계획합니다.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흉노에 복속해 세력을 확장시킨 선비와 오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동호의 후예들이었는데요. 후한서에 따르면 초창기 흉노 묵돌 선우의 공격으로 동호가 근거지에서 쫓겨나 오한산과 선비산에서 살게 되어 오한과 선비가 생겨났다고 한다. 두 종족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졌고 묵돌 선우가 동호를 정벌하면서 흉노의 지배를 받았다. 전한의 무제가 흉노를 정벌할 때 선비와 오한은 북만주로 쫓겨났다가 흉노가 약화되면서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한은 북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특히 선비를 이용했는데요. 선비에게 흉노의 목을 베는 만큼 상금을 준다고 꼬드기자 선비는 돈에 눈이 멀어 흉노 토벌에 앞장섭니다. 이의제의 전술이 잘 먹히자 후한도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남흉노의 투항을 받은 이후 국력이 커진 후한은 두고, 두헌, 반초 등의 뛰어난 장군들의 주의하에 남흉노, 선비, 오한과 연합하여 북흉노 정벌에 나섭니다. 후한에게 서역의 지배권을 빼앗긴 북흉노는 계속되는 후한 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많은 전쟁 사망자와 포로가 발생했는데요. 쫓기던 북흉노 백성 상당수는 남흉노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포노 선우마저 죽어버리자 더 이상 북흉노에게 후한과의 전쟁은 무리였습니다. 결국 북흉노는 4분 5열되면서 일부는 선비족에게 예속되었고 일부는 천산산맥 북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를 지나 헝가리 초원까지 뿔뿔이 흩어져 결국 강력했던 북흉노는 서기 89년경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흉노가 사라진 몽골 초원은 후한이나 남흉노가 아닌 의외의 선비족이 차지해버립니다. 선비족은 이후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며 후한을 위협할 정도의 새로운 몽골 초원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북흉노 멸망 이후 200여년 가까이 지난 4세기경 유럽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력한 훈족이 등장하는데요. 그 흔적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북흉노의 후예라며 고고학과 유전자 분석으로 인한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북흉노 멸망 이후 남흉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아냐 선우는 후한의 힘을 빌려 북흉노를 정벌해서 다시 한번 통일흉노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망하게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호아냐 선우 사후의 남흉노는 몽골 초원을 차지한 선비와 오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후한의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며 독자적인 유목국가로서의 기능은 상실해 갑니다. 후한 말기 조조가 남흉노를 옵으로 재편하여 통치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원 쪽으로 남하하여 한족과 동화되면서 살아가게 되고 국가로서의 흉노는 수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서기 195년경 남흉노의 마지막 선우인 호주천 선우는 나의 먼 할머니는 한나라의 공주였다 라고 하며 자신의 성을 한나라 황제의 성인 유로 바꾸면서 흉노의 왕족들은 유씨의 성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은 위초고 삼국시대를 거쳐 사마시의 진나라로 통일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중원 땅은 혼란에 빠지죠. 이때 한족과 동화되어 살아가던 흉노의 후예들이 다시 모여 유연이란 인물을 대선호에 추대하고 서기 304년 유연은 일찍이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를 계승한다고 선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흉노의 후예가 한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 역사적 사건은 얼마 후 중국 대륙을 남북조 시대로 가르는 영가의 난을 초래하며 유목국가들이 대활약하는 5호 16국 시대의 서막을 열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나 유연 이후 흉노의 후손들은 예전에 강력했던 흉노 제국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유목 역사의 주역에서 퇴장합니다. 몽골 대초원의 지배자였던 흉노. 그들의 기마 군사력과 철제 무기는 세계 최강이었고 오늘날 중국사의 흐름을 바꾸며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1, 2차 흉노 대분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